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26년 전 맨홀에서 시신이 발견된 일본의 미제 사건, 다마 맨홀 변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1월 14일 오전 8시 일본 도쿄도 다마시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 앞을 지나가던 한 주민이 관공서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맨홀에서 오수가 넘치고 있었거든요. 신고 접수를 받은 시청은 위탁 하수도 관리업체 직원을 현장에 보내고 하수도업자는 오전 10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수도업자가 맨홀 내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맨홀 뚜껑을 열었을 때 업자는 인상을 찌푸리고 말았죠. 숙련된 전문가였고 그만큼 현장에서 나는 하수도 특유의 냄새에도 익숙했지만 맨홀 내부에서 평소 맡던 냄새와는 다른 강렬한 악취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의문이 든 하수도업자는 곧 몸을 숙여 맨홀 안을 들여다보았고 이내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에 전화를 걸죠.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맨홀 내부에서 발견한 것은 부패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맨홀이 넘친 것도 시신이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에서 떨어져 나온 살조각이 맨홀의 홈을 막은 것이었죠. 부패 상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시신의 신원을 밝히기가 어려워 처음엔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금방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죠. 그리고 감식 과정에서 발견한 시신의 치과 치료원을 대조한 결과 맨홀에서 나온 여자의 정체는 야기아시 토키코라는 이름의 실종 여성으로 판명됩니다. 야기아시 토키코는 시신이 유기된 맨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집에서 홀로 사는 39세 보육교사였는데 1996년 2월 27일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져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죠. 피해자의 신원도 밝혀졌겠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1996년 2월 27일 17시 30분쯤 근무하고 있던 기타구의 보육원에서 퇴근한 야기아 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걷다가 인근의 지하철역에서 헤어져 홀로 자택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18시 50분에는 집 근처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야기아 씨를 목격한 사람은 21시경에 야기아 씨의 자택을 방문한 신문 수금원이었습니다. 신문 수금원은 야기아 씨가 방에 있었던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고 진술했죠. 야기아 씨가 퇴근 후 마트를 들렀다가 집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누군가 집에 침입하여 야기아 씨를 살해했나 싶을 수 있지만 집에 누군가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난투가 벌어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야기아 씨가 퇴근할 때 입고 있었던 옷은 야기아 씨의 시신이 입고 있었던 옷과 달랐죠. 경찰은 신문 수금원의 자택 방문 이후에 야기아 씨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기아 씨의 시신이 원피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야기아 씨가 교제 중이었던 남성과 만났을 가능성도 높았죠. 평소 상냥하고 성실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던 이 보육교사에게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 10개월 후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경찰은 용의자로 3명을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시청에서 일하는 40대 남성, 두 번째 용의자는 40대 자영업자 남성, 세 번째 용의자는 동료 보육교사의 남편이었죠. 이들에게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기아 씨와 교제 중이었다는 점이었죠. 즉 야기아 씨는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평소 야기아 씨와 친했던 동료 직원들은 분명히 만나던 남자들 중 한 명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확신했죠. 얼마 안가 용의자는 한 명으로 좁혀집니다. 용의자 3명 중 40대 자영업자 남성과 동료 직원의 남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남은 건 시청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이었죠. 경찰은 시청 직원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리바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직무상 맨홀을 여는 도구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맨홀의 뚜껑은 보통 40kg이 넘는 데다 전용 도구가 없으면 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시청 직원은 야기아 씨와 가장 복잡하고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죠. 불륜 관계였거든요. 두 사람은 약 2-3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파국을 맞았고 시청 직원은 야기아 씨가 아닌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1991년경 시청 직원과 야기아 씨는 다시 재회하여 불륜 관계를 이어나갔는데 시청 직원은 아내와 이혼하고 야기아 씨와 결혼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야기아 씨 역시 평소에 결혼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야기아 씨는 1991년 3월에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다녔던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퇴사했기 때문에 이 무렵에 야기아 씨와 시청 직원 사이에 결혼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야기아 씨는 결혼하지 않고 퇴사 1개월 후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집에서 통근 시간이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이었죠. 어째서 야기아 씨는 결혼을 이유로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퇴사하고 집에서 먼 동네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걸까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기아 씨의 시신 발견 이후 경찰은 야기아 씨의 집을 조사하다가 침입 흔적은 따로 없지만 야기아 씨가 늘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 중 파우치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파우치에는 지갑과 통장 그리고 야기아 씨의 일기장이 들어있었죠. 경찰은 통장이 든 파우치가 사라졌을
없어졌으니 살해 목적이 금전인가 싶었으나 통장에 들어있던 750만엔은 그대로였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라진 것은 일기장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 일기장만 사라져 있었죠. 경찰은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 일기장에 범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야기야 씨가 일기를 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일기에 자신이 적혀 있을 거라는 것 또한 알고 있을 만큼 친밀한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시청 직원이 일기장을 훔쳐간 사람 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시청 직원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시청 직원은 알리바이도 미흡하고 여러가지 정황상 진범의 확률이 가장 높아 보였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거든요. 재판부는 매너리어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청 직원을 유죄라 말할 수 없었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모든 정황 증거가 시청 직원을 지목했지만 결정적으로 유죄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시청 직원의 태도도 당당했습니다. 언론사를 만나 저는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목해놓고 자신은 안전지대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까지 남겼죠. 여러 명의 남자 관계를 맺은 피해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유령용이자 이것만 해도 충분히 세간의 관심을 받을 만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의문점들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걸려온 수상한 전화이죠. 야기야 씨가 행방불명이 된 후 야기야 씨의 아버지는 3월 1일에 야기야 씨가 홀로 살던 자택으로 찾아와 4월 6일까지 머물렀습니다. 약 1개월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야기야 씨의 집 전화기로 무려 6번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6번 모두 무언의 전화였죠. 야기야 씨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일이 6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범인이 야기야 씨 아버지의 동향을 알아내려고 전화를 걸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죠. 두 번째 의문점은 시신을 숨긴 장소입니다. 야기야 씨의 시신은 맨홀 내부에서 발견되었죠. 앞서 말했던 맨홀 뚜껑은 40kg이나 될 만큼 매우 무겁고 열기 위해서는 전용 도구까지 필요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번거로운 장소를 시신 유기 장소로 택했는지가 의문점이죠. 정말 완전 범죄를 위해서였다면 맨홀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시신이 발견된 맨홀은 유동인구가 꽤 많은 마트 주차장 앞에 위치한 맨홀입니다. 이 맨홀은 3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장은 발견되지 않더라도 얼마인가 발견될 장소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과정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이라 하더라도 언제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는 길거리에서 맨홀을 열고 시신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시체가 분리된 상태도 아니었고 맨홀은 지상의 직경은 60cm, 깊이는 3m, 바닥의 직경은 1.2m쯤 되었는데 발견된 야기야 씨의 시신은 바닥에 앉은 형태를 유기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아 던진 것도 아니고 내려놓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1997년에 발각된 사건이지만 일본의 법이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현재까지도 수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시청 직원보다 수상한 인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인을 특정할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했거든요. 일본 경찰은 현재도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마메놀 변사 사건은 앞으로도 중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겠죠. 반드시 진범이 잡히기를 바라며 다마메놀 변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